두 번째 질문 풀어볼까요? 춘향전 하나 더 갖고 왔는데요. 춘향전이 아까 풀었던 거, 님들이 아까 방금 풀었던 거 선산 나온 거는요. 2013년에 나왔던 구평이고요. 세월이 5년이 지나 춘향전이 다시 돌아옵니다. 예, 페이지 13쪽. 페이지 13쪽 2018년 구평. 딱 5년 걸렸네요. 다시 나온 데까지. 이번에는 춘향전이 좀 진화돼서 돌아왔습니다. 하나짜리 글이 아니야. 춘향전 관련된 글이 2개가 실려 있어요. 진화됐어요. 그리고 오늘 목표가 보기 심화 문제 푸는 거거든요. 보기가 대폭 강화됐습니다. 솔직히 아까 그 어려웠던 거 선산 보기 개어접했잖아. 2줄 떨렁 던져주고 맞추라는 거. 에이 너무했잖아. 자기들 내고 너무했다 싶은가 봐. 그래서 보기를 듬뿍 실어놨어요. 보기가 굉장히 길어졌습니다. 볼륨감이 생겼어요. 이 보기를 이용해서 이제 이 지문들을 풀어야 되는데 자, 요 얘기 할게. 여러분들이 2016년, 17년 기출까지 풀잖아요. 지문 안 보고 보기만 풀어도 답이 나와요. 지문을 안 봐도 보기만 답을 골라요. 그래서 내가 뭐 이거 돌아가니까 자꾸 조회수가 튀어갖고 막 자꾸 20 나와. 누가 뭐 어떻게 보는 거지? 어차피 니들은 안 보잖아. 니들은 안 봐. 그럼 이상한 사람이 보고 있다는 건데 내가 그래서 말을 자꾸 조심하게 되네. 근데 어떤 유명한 강사분들이 그래서 이런 훈련들을 많이 했어요. 자, 보기만 주고, 자, 답 골라봐. 지문 안 보고, 어때? 답 나오지? 보기 논리로 풀 수 있어. 막 이렇게 하는 분들이 좀 계셔. 이 사기예요, 사기. 2016, 17 기출까지만 되고, 그 이후 때는 싹 다 패치합니다. 이런 꼽사리 때문에, 이제는 보기를 보고만 풀 수는 없게 해놔요. 그리고 두 번째, 보기에서 자꾸 낚시를 합니다. 보기에선 맞대. 보기에선 이래. 근데 작품에서는 아니래. 이런 식으로. 그래서 보기는 이제 철저하게 참고용으로만 쓰면 돼요. 보기에 있으니 이렇게 해석해도 되겠다로 잡아야지 보기에 있으니 무조건 맞다.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이제는 틀려요. 그래서 보기에 써 있으니까 답이 아닌가요?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철저하게 본문에 대한 독해력으로 성공하셔야 됩니다. 자, 시간 좀 제대로 해볼까요? 이것도 한번 풀어보는데 길어 보이지만 두 지문에서 길어 보이지만 두 번째 글은 시기 때문에 생각보다 양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침착하게 읽어보시면 답이 보일 거예요. 정답률은 더 낮아졌습니다. 참고로 42%, 52%막 이래요. 예, 하지만 할 수 있어요. 자, 한번 해보세요. 출발. 5분. 7분 드릴게요. 7분. 47분. 이투스 모의고사는 공지를 해드렸고 오늘 공지할 게 하나 더 있는데요. 나중에 또 안내해드릴 테니까 지금 시간 끌어들이는 거야. 지금 문제 너무 많이 풀고 있어서 풀 사람 빨리 풀어요. 내신 있잖아요. 내신 이거 어떻게 할까 내가 고민을 해봤거든요. 내신 기간 때 여러분들 사실 이거 하면 딱 느낌 안 오잖아. 그래서 근데 내신을 따로 준비 안 하시는 분도 계시고 이거 고민되더라고요. 뭐 마음 같아서는 제가 다 하면 좋죠. 근데 이게 내가 몸이 많지가 않아서요. 하나 있는 몸도 그렇게 정상은 아니어서 지금 보시다시피 어떻게 하는 게 나도 만족하고 여러분들도 만족하고 우수병도 납득시킬 수 있을까 고민하다가 원래는 이렇게 하려고 했어요. 이 수능 수업을 잠깐 휴강하고 학교별 내신 강의를 그냥 한 달 4주 정도 한 달 동안 운영한다. 이렇게 할까 하다가 그러면 내신 대비 안 하시는 분들이 너무 손해를 보니까 이거는 공정하진 않더라고요. 그래서 뭐 어떻게 하냐? 이렇게 하기로 했습니다. 여러분들한테도 이득이 어떻게 돼야 제일 클까 하는데 고3 내신 대비는 물론 수업도 중요하긴 한데 과제, 그러니까 시험 범위로 들어가는 학교마다 완전 달라요. 시험 범위가. 그리고 엄청 많아요. 그 지문에 뭐 시험 범위로 들어간 거에 대한 설명은 기본이고 거기다가 그거를 이제 공부하고 훈련할 수 있는 문제, 자료집이 이제 꾸준히 제공돼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하기로 했으니까 한번 들어보세요. 일단 이 수업은 유지됩니다. 이 오후 4시에 7시까지 수업은 여전히 유지되고 모의고사도 계속 시행할 거야. 거기다가 플러스 매주마다 학교별로 신청하는 학교가 존재한다면 신청한 학교에 한해서 일주일에 2시간씩 내신 무료 특강이 이제 진행이 되겠습니다. 요게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요 수업은 진행되고요. 요 수업을 이용하고 있으면 그 본인 학교별 내신 특강을 참석해서 내신 수업까지 그냥 들으시면 됩니다. 그거는 자료하고 교재 그냥 드릴게요. 그런 식으로 운영하겠습니다. 아마 이게 가장 합리적인 것 같아요. 여러분들도 납득이 가능하고. 자, 근데 이 안건은 제가 봤을 땐 제일 여러분들한테 이득을 드릴 수 있는 건데, 이제 문제는 이제 오수병이에요. 그래서
왜 돈 안 받고 수업을 해? 이거가 문제거든요. 그러면 이걸 어떻게 해결할까 했는데, 좋은 절묘한 수가 있었습니다. 요 수업을 안 하고, 요 수업을 지금 수강하지 않고 있다가, 내신 때 이제 합류한 학생들은, 그 학생들은 내신 대비 비용을 별도로 받자. 이렇게 이제 하니까 오수병이 빵긋하시더라고요. 된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운영할 테니, 어디 가서, 나 이거 내신 특강 이거 무료로 듣는데, 그러지 마시고, 돈 다 내고 듣는 거야. 그리고 내는 거 맞아. 이거는 수강료 이게 들어가는 거니까. 자, 정리하자면 여러분들은 이제 내신이 필요하신 분들은 제가 이제 기간 이제 알려드릴 거야. 그래서 본인이 이제 필요하신 분은 나중에 올려드리면 거기다 신청하시면 최대한 일단 내가 개설하는 걸로 해보고 제가 안 되면 이것 때문에 국어 선생님을 또 뽑았어요. 사실은 여러분들 고3 내신 대비를 그래도 다 해드리려고 믿기지 않겠지만 오수병이 이 얘기 듣고 좋은데 하더니만 뽑으셨어요. 근데 이제 어떤 선생님 뽑을까봐 면접하는데 제가 나보고 이제 뽑으라는 거야. 근데 내가 누굴 평가해? 이 학원 막내가. 그래서 그냥 제일 재밌게 수업하신 분을 한 분 더 모셨으니까 저랑 그분이랑 나눠서 아마 수업을 하게 될 확률이 높습니다. 뭐 아니면 우리 지팡이도 사다 주고 신발도 대여해 준 한솔 쌤이 도와주신다고 하는데 걔는 요즘 바빠갖고 이제 안 되겠더라. 그래서 어쨌든 내신 대비 반은 개강할 테고 3시간 수업은 수능 수업은 계속 진행되고 거기에 덧붙여서 학교별 내신 수업이 2시간씩 진행된다는 거. 학교별 시간은 어떻게 배정하나요? 신청자끼리 합의해서 모두가 들을 수 있는 시간으로 배정해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자고요. 그래서 나 이번 1학년 반 거의 안 맡았어. 그거 깔려고. 나 비어있어. 여러분들 내신 대비 전까지 지금 놀고 있어. 나 월급 노랑이. 내신 때 차겠죠, 여러분들 수업으로. 자,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너무 꼭 다 훌륭한 자료가 어차피 내가 다 만들 거야. 그래서 잘 한번 해보자고요. 다 푸셨나요? 나 시간 너무 많이 떨어졌어. 이 정도면 거의 제로 펴드린 거야. 자, 보자. 나중에 공지해드릴까요? 뭔 소리예요? 하면 나중에 공지해줄게, 주여가. 다 풀었어? 안 풀었어? 야, 이렇게, 지금 내 말 듣고 있었구나. 내 말 듣지 말고 이거 풀라니까 아픈 사람이, 13번 문제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참, 가 상황은 뭔지 눈치채셨나요? 대화가 있는 거 눈치챘어요. 맨 처음에는요, 이몽룡의 대사였던 거예요. 눈치채셨나요? 다시 보면 보여요. 이몽룡의 대사야. 망금 같은 너를 만나 백년 해로 하잤더니 금일 이별 어이하랴 하면서 이제 떠나는 게 어쩔 수가 없다 라면서 뭐 조물주가 시기하나 이런 드립 치고 있어요. 그 다음 문단이 바로 춘향이가 대답한 거죠. 이건 서술자가 해주죠. 춘향이가 대답하되 내가 너보고 내가 먼저 살자고 했냐? 네가 나한테 했잖아. 이런 일이 있겠기로 처음부터 내가 마다하지 않았냐? 이런 대사에서 아까 말했죠? 서술자가 제한되니까 인물의 대사를 통해서 상황 심리 정보를 다 뽑아내야 됩니다. 지금 이 마디에 선지 3개가 지금 나왔어요. 처음에는 어떻게 한 거야? 이몽룡이 이제 하니까. 춘향이가 너 나중에 나 버릴 거잖아. 꺼져. 이렇게 했나 봐요. 그런 대사도 다 여기 담겨 있습니다. 자, 이런 얘기였고요. 그 뒤에 쭉 이어진 대사는 뭐였어요? 이제 네가 만약에 날 버리면 이제 뭐야 이거? 협박으로 넘어가잖아. 어떻게 협박한다는지 잘 읽으셨나요? 예, 원님께 이르고 원님이 안 들어주면 저기 올라가서 더 높은 분께 이르고 그분도 안 되면 얘한테 하고 그래도 안 먹히면 임금님께 할 거야. 이럴 거야. 네가 옛날에 나한테 평생 나 배신 안 한다고 써준 게 있잖아. 라고 하면서 협박합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에 뭐가 나와요? 무슨 진시황 얘기 나오잖아요. 진시황이 분서할 때 아니 이별 두 글자를 왜 까먹은 거야? 이런 얘기를 해요. 자, 고사를 활용했는가 하면 일단 맞습니다. 옛날 사람이 나오면 다 고사가 맞거든요. 혹시나 논란이 있을까봐 별사탕 소심하게 줬어요. 샤방랑사가 아니라 샤는 오타 미안. 방랑사가 중국 지명이고 장량인 진시황을 암살을 했던 곳이래요. 여기 보고 여러분들이 멘붕 하면 안 돼요. 장량 나 모르는데 진시황 나 모르는데 중국 역사 좀 공부할 걸. 그게 아니라 무슨 말이 하고 싶은 거야. 옛날 중국 얘기입니다 라는 얘기를 해주는 거야. 즉 고사 쓰고 있습니다 요 얘기한 거죠. 자, 그걸 인지했으면 그러니까 고사를 공부 안 해도 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내가 사서성은 지금 안 보고 있잖아요, 여러분들하고. 고사는 공부 안 해도 돼요. 근데 이 고사를 사용한 의도가 뭐냐 이거지. 역사적 사건, 과거에 있었던 이야기가 자기랑 관련이 있다를 얘기하고 싶은 건가? 아니에요. 옛날 사람들이 그 옛날에 글씨를 불태웠을 때, 책을 불태웠을 때 왜 이별이라는 글자가 들어있는 책은 왜 싹 다 안 불태웠니? 그러니까 오늘 이별하자니? 라는 식으로 얘기한 거지 자기 과거 사건에 상관없습니다.
원망하는 마음을 이렇게 고사를 빗대 들은 것뿐이지 자기랑 과거 사건이랑 연관이 있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13번의 답이 그래서 4번이 나오게 되는 거죠. 어려웠지. 진화했어, 문제가. 여러분들 선지 1, 2, 3번은 방금 아까 처음에 읽었던 춘향이와 이몽룡의 대사에서 모두 담겨 있습니다. 충분히 확인되실 겁니다. 자, 14번 넘어갈게요. 이 편지에 뭐가 써있냐 이건데 아니 뭐겠어. 맨 처음에 기억에는 도련님이 써준 증표가 있겠죠. 나머지는 다 뭐겠어요. 도련님이 도련님은 무죄다 막 이런 판결문이 있겠지. 이런 것들 모아서 임금님께 올린다는 거잖아. 자, 이상한 말이 하나 있죠. 적절한 거네. 다 이상하네 그러면. 답은 4번입니다. 네, 이 판결문 모아서 올린다는데 무슨 판결문이야? 이몽룡이 죄가 있는 건 아닌데 라고 판결한 것들을 모아서 올린다고 했잖아. 그러니까 이몽룡이 무고함을 약속 파기의 책임을 물 수 없다는 내용 담겨 있다. 너무 추론상할 수 있습니다. 요거는 괜찮았어요. 생각보다. 자, 15번. 자, 답 4번 해주시면 됩니다. 무슨 말이냐? 이번에는 또 중3의 별사탕이 있어요. 알파벳 D 밑줄, 그러니까 15쪽이죠. 산수 중3은 간 곳이 없대요. 요것만 읽어서는 모릅니다. 그 위에서부터 맥락을 끌고 와야 돼요. 자, 윗줄로 그냥 바로 맨 위로 갈까요? 15쪽 맨 윗줄. 청실홍실로 인연을 맺고 백년 살자 언약할 때, 약속할 때 물을 두고 맹세하고 산을 두고 중3 되자 하더니 물 두고 맹세했고요. 산을 두고 우리 중3이 되자, 즉 약속 지키는 사람이 되자라고 둘이 이제 약속을 한 거죠. 근데 그 산수하고 그 중3은 어디 갔냐라는 거. 예, 그 약속을 어기고 떠나고 있는 이몽룡을 비판하고 있는 거죠. 뭐 충분히 나오죠. 그때 심리가 뭐냐 이거죠. 너무 쉽습니다. 슬픔이지 뭐 슬픔, 안타까움. 선지 4번 비애감이라는 해석 전혀 이상하지 않습니다. 나머지는 심리가 좀 이상하죠. 참 비애 애상 계속 말하지만 비 슬플 비자에 슬플 애자입니다. 그러니까 매우 슬프다는 뜻이니까 꼭 사랑이 들어가지 않아도 괜찮아요. 물론 이건 이제 사랑과 관련된 슬픔이지만 꼭 사랑이 아니어도 비애, 애상 이런 건 성립합니다. 다 슬플 애자를 써요. 자, 이제 16번은 쉬워요. 이 보기 문제는 어려운 게 아닙니다. 답 3번 볼게요. 나에서 이별 후 자신이 겪을 고난을 말하며 도련님의 마음을 돌리는 모습. 이것까지는 괜찮아요. 뭐라고 얘기 나왔냐? 나에서 두 번째 작품이죠. 비 아래에 네가 떠날 때 내가 너를 붙잡으니까 그 네가 탄 나귀가 뒷다리로 나를 이제 내 가슴을 차니까 막 내가 나가 떨어지고 막 이런 드립을 쳐요. 그러니까 너 가면 내가 이런 꼴이 날 건데 너 갈 거야라고 하지 말라고 하는 거 맞습니다. 하지만 이게 답인 이유는 뒤에 있는 말, 이게 과연 치밀한 건지를 보는 겁니다. 자, 이거는 단순히 인물의 심리뿐만 아니라 인물이 가지고 있는 캐릭터, 즉 성격까지 물어보는 겁니다. 이 대사는 과연 치밀한 계산인가 아니면 그냥 감정을 쏟아내는 건가라고 하면 후자에 가깝죠. 그러면 치밀하다는 거는 객관적이고 계산적이어야 되는데 이거는 그렇다고 보기 힘들어요. 이건 때를 쓰는 거에 가깝죠. 그래서 때를 쓰는 건 치밀하다 보기 힘들겠습니다. 뒤에 말 때문에 들렸어요. 답은 3번 나와야 돼요. 요건 정답률 높아요. 어려운 게 17번이었죠. 자, 왜 그러냐? 이거 내고 욕먹었어요. 이분들. 왜? 치사한 거야. 보기에서, 자, 봐봐. 보기에서 A는 B다 하면요. A는 B가 맞아요. 보기는 철저하게 믿어야 돼요. 근데 치사하게 A는 B이기도 하다. 그러면 A는 B라는 말이랑 똑같나요? 잘 생각해. 그치. 아니지. A는 B다. 이건 진짜 A는 B야. A는 B이기도 하다. B일 수도 있다죠. 으이구, 이 치사한 놈들. 보세요. 밑에서 세 번째 줄입니다. 17번 보기에 밑에서 세 번째 줄. 의리어했다. 여기서부터요. 작가의 담당층은, 작가는 나였어요. 나 두 번째 시, 춘향가. 작가의 담당층은 노래의 내용을 단시간에 전달하기 위해 상황을 집약해 설명하고 인물의 감정을 드러내는 가사를 반복해 청중의 공감을 이끌어냈다. 단시간에 전달하기 위해 상황을 집약했대요. 무조건 맞는 거야. 그 다음에 인물의 감정을 드러내는데 가사를 반복했대요. 그래서 청중의 공감을 끌어냈다. 반복하면 청중의 공감인 거야. 예외 없어. 근데 그 다음 문장 봐봐요. 연속되지 않은 장면들을 엮고 노래를 구성할 때는 작품 속 화자의 역할이 바뀐다가 아니야.
바뀌기도 해. 에휴, 이제 답 5번입니다. 작품 속의 역할이 바뀐 부분이 있어요. 근데 예, 연속되지 않는 장면들이 엮여 있는 게 아닙니다. 보기에서 말했는데요. 보기에서 말했지만 항상 그런다고 한 적은 없어요. 요게 보기에서 낚는 두 가지 패턴 중에 하나, 가능성입니다. 가능성은 100%가 아닙니다. 멘트가 달라요. A는 B다 이거하고 A는 B이기도 해. A는 B일 수도 있어. 그럼 100% 아니고 요게 낚시로 잘 나와요. 두 번째, 이거는 오늘 못 준비했는데요. 보기가 작품이 아닌 게 있어요. 이것도 난 이 작품 그렇다고 말한 적 없는데 이런 식으로 도망가요. 자, 무슨 말이냐? 여러분들이 알만한 작품. 자, 뭐 우리의 영원한 형님 이육사 잠깐 데려올게요. 이육사 시인님을 데려올게요. 이번에 새로 뽑은 그 재밌다고 하신 분 젊으시거든? 젊으신 분인데 그 시강을 내가 봤어. 아유, 얼마나 낯뜨거워. 남 앞에서 그걸 수업한 적 이게 그 면접하신 거지. 근데 이분은 이제 시 설명해 주셨는데 나랑 다르게 시인을 무슨 시인님이라 부르더라고. 품위가 있어 보이더라고. 나 맨날 윤동주, 이육사 이러고 있는데 내가 너무 품위가 없어, 예의가 없어 보이더라고. 저도 이육사 시인님의 시를 잠깐 꺼내보면 이육사의 절정이라는 시 다 알잖아요. 자, 내용 몰라도 돼요. 이육사의 절정 쫙 써 있어요. 그리고 보기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이육사의 작품은 이렇게. 작품 자체에 대한 얘기가 아니야. 작가의 얘기 이런 식으로 바꿔버려요. 그러면 그것도 100%인가요? 역시 100%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보기가 100%가 아닌 경우 수가 대놓고 가능하다고만 얘기한 경우, 그리고 작품 자체에 대한 설명이 아니라 작가가 그랬는데 라는 얘기, 그러면 이것도 100%가 아닌 거죠. 됐을까요? 자, 이육사의 매화는 피를 의미하며 희생의 의미가 있다 이렇게 설명해요. 그리고 절정 딱 던져줘요. 그리고 절정에 매화 향기 홀로 아득하니 보기에 매화는 피라고 했다. 힝 피다 이러면 틀린다고. 보기에 그렇다고 했잖아요. 그건 이육사가 그렇다고 했지 이시가 그렇다고 한 건 아니야. 막 이런 식으로 돼요. 그래서 보기를 맹신하지 마요. 100%가 아닌 단서에는 보통 낚시용으로 나오니까. 이것도 전형적인 그겁니다. 자, 그리고 이 내용을 좀 더 자세히 보면요. B는 일단 화자가 해설자에서 인물로 바뀌는가? 맞아요. 맨 처음에는요. 이별이네. 이도령 춘향이가 이별이로다. 해설자. 자, 이 화자야, 화자. 화자가 지금 해설자가 하고 있어. 근데 세 번째 줄부터 바뀌어요. 도련님 들으시오. 나를 두고 못 가리라. 예, 인물, 즉 춘향이라는 인물로 서술자가 바뀌어버립니다. 이건 맞아요. 근데 그 안에 나와 있는 장면들이 혹시 연속되지 않은 장면들을 엮었는가? 얘들아, 연속되지 않은 장면들을 엮었다는 거는 순행적으로 시간이 흘러가는 장면이 아니라 다양한 장면들을 묶어놨다는 얘기거든요. 알만한 얘기로 해드렸는데 사건들을 병렬해 놓다라고 나온 적도 있고요. 기출에. 여러분들이 혹시 옛날 교육과정에는 이거를 옴니버스라고 하기도 하고요. 요즘에는 안 써요. 이런 말들. 그러니까 한 공간의 얘기가 아니란 뜻이야. 연속되지 않은 장면들을 엮었다. 한 공간에 있는 역할들이 아닌 거를 묶어놨다는 건데 그러면 다양한 배경들에서 나타나는 각자의 다른 사건들이 나와야 됩니다. 근데 B 묶음은 하나로 묶여 있는 거 보이시죠? 그냥 춘향이가 이몽룡하고 이별하기 싫어서 떼쓰는 장면, 그게 전부예요. 공간도 다양하지 않고 인물도 다양하지 않아요. 그러면 저 뒤에 있는 연속되지 않는 장면들을 엮었다? 요 말이 틀렸습니다. 그래서 답 5번입니다. 시나리오에서는 이걸 몽타주 기법이라고 한다고 하더라고요. 나중에 시나리오 또 배워봅시다. 자, 문학 하나 남았습니다. 2019년 수능이고요. 최근 5년 사이에 나왔던 수능 기출 중에 가장 최저의 정답률 자랑하는 고전 시인데요. 소설은 아니야. 보기가 단서가 돼요. 보기 단서 없이 그냥 읽으면 조금 고통스럽습니다. 자, 이거는 저랑 같이 연습합시다. 이거 뭐 도전하지 마세요. 그냥 재밌게 갖고 놀아보자고. 우리가 도전할 고난도 문제는 쌓이고 쌓였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자, 민들아, 일단 중략, 10쪽에 중략부터 와봐요. 중략. 10쪽의 중략. 이게 오늘 마지막 문학입니다. 시간 남을 것 같은데요. 그래서 하나 더 있어. 자,
일단 중략 아래에 중략 밑에부터 끝까지 읽어봐요. 편하게 읽어요. 편하게 쭉 읽어요. 다 읽었나요? 뭔 소리인지 알겠어요? 뭐 고수분들은 할 수 있지만 아직 훈련이 특히 고전문학 훈련이 잘 안 되신 분들은 아니 솔직히 대부분은 이게 뭐야 이렇게 돼요. 쉽지 않아요. 미리 준비하지 않으면 이런 것들은. 자, 보기가 그러면 도움이 되나 봐요. 보기 아주 짤막하게 있는데 이 단서로 여러분들 지금 읽은 이 미스터리 같은 말을 풀어야 됩니다. 자, 12쪽에 12번이에요. 보기 3줄 있습니다. 요거 읽고 저랑 같이 봐요. 자, 일단 12쪽에 보기 읽어보세요. 꼼꼼히 정보 챙겨요. 보기에서 정보 다 챙겨야 돼. 됐죠? 다 읽었죠? 뭐래요? 일단 사행가사행 벌써 기분이 안 좋아요. 난 사행이 뭔지 모르거든요. 사행은 사신으로 가는 사신으로 가는 그 여정을 쓴 가사라는 뜻입니다. 이 사람이 일동장류는요, 그 조선 통신사예요. 이거 쓰신 김인겸이. 그래서 일본의 통신사로 가면서 그 과정을 써놓은 겁니다. 여러분들이 읽은 파트는 어디냐고 보기가 알려주죠. 화자와 일본인 문인 사이의 필담 장면이 기술. 필담 체크하셔야죠. 아까 걔들이 한 게 말로 이렇게 한 게 아니야. 필담이 뭐예요? 필담. 모르겠는데요. 어휘는 그래서 꼭 챙겨야 된단다. 글로 대화하다는 뜻이야. 글로 대화해요. 참고로 일본인 문인들과의 교류는 대부분 글로 됩니다. 왜? 일본어와 한국어가 너무 달라요. 근데 똑같이 한자를 쓰기 때문에 한자로 대화하는 건 가능. 중국인 문인과 우리나라 문인이 교류한 이유도 이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중국인들이 조선어를 알 일도 없었고 조선인들이 역관만 중국어를 할 수 있지 나머지 선비들은 중국어를 따로 배우지 않아요. 근데 서로 어떻게 맨날 교류해요? 한자로 쓰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그것 때문에 가능한 거야. 자, 필담 장면이 기술되어 있는데 필담을 통한 문답 형식은 서로 묻고 답하고 있구나. 이 형식은 일종의 대화의 성격을 갖는다. 뭐 대화랑 똑같지 뭐. 그 다음 필담 속에는 여기서부터 대화가 시작하는 상황. 어디? 필담 속에. 둘이 글로 주고받는 속에 이게 있대요. 대화가 시작한 상황. 그 다음 문답의 주요 내용. 그냥 다루고 있는 내용. 그 다음에 의사소통의 심층적 의미. 이건 뭔지 모르겠어. 선비로서의 예법. 이런 것들이 포함되어 있다. 이 4가지가 담겨 있나 봐요. 이걸 배정하라는 문제입니다. 자, 이제 이렇게 생각하고 다시 저랑 같이 봅시다. 10쪽 중략 와보세요. 그 중에 오셨나요? 그 중에 전승산이 글 쓰는 양, 모양 바라보고 이건 아직 필담이 아니야. 바라보는 중이야. 전승산이란 얘가. 그 다음 필담으로 써서 배대 시작하네요. 배대부터 시작입니다. 배대가 뭐야? 옛말 아니야. 현대어야. 보이되잖아요. 보여주다는 뜻이잖아. 보이대. 보이다. 보이다가 뭐야? 보이다. 보다를 시키는 사동전미사이잖아. 자, 배대 전문에 전문도 알아야죠. 글머리에 쓰는 글머리에 써져 있는 걸 전문이라고 합니다. 아실 거예요, 이 정도는. 전문에 써 있기를 이렇게. 자, 전문에 뭐라 써 있냐? 퇴석 선생, 쉬짓기가 유명터니 선생의 빠른 재주 일생 처음 보았으니 엎드려 묻잡나니 필연코 귀한 벼로 퇴석인가 하나이다. 여기까지. 이게 전승산이라는 얘가 보여준 글의 내용이야. 그 다음 줄 첫 글자에 동그라미 치셔야 돼요. 네, 됐다. 전승산은 화자야, 일본인 문인이야. 일본인 문인으로 판정이 되는 거죠. 괜찮을까요? 지금 전승산이 글을 보여줬대. 근데 거기에다가 그 시집기 유명하더니 내가 직접 보니까 역시 이름값 하신다. 귀한 이름이시다. 퇴석 선생 하면서 글을 올렸는데 내가 그걸 보고 내 웃고 써서 배대. 자, 됐네요. 화자가 퇴석 선생이에요. 괜찮을까요? 그 다음 내 써서 배대. 이렇게 배대. 또 글이야. 여기서부터 글이야. 다시 볼게요.
늙고 병든 둔한 그를 포장을 과히하니 숙의 키 가히 없다. 부끄럽다. 겸손하게 말하는 거죠. 여기까지. 그 다음 승산이 전승산이죠. 이제 눈치챘죠. 일본인 문인이 다시 하되 또 시작했네요. 다시 글로 써져 있습니다. 소국의 천안선비. 자, 좀만 더. 세상에 납쌌다가 장안 구경하였으니 저녁에 죽사와도 여한이 없다. 하고 됐죠. 여기까지. 없다까지가 글이었네요. 이제 다시 보면 하고 뭐뭐 고 이런 게 보여요. 잠시만요. 소국의 천안선비는 누구를 가리키는 거야? 일본인 문인이야 화자야? 화자가 아니지. 아이 설마 왜 그래 무섭게. 이거 누가 한 말이야. 일단 지금 읽은 거. 전승산이 한 거지. 전승산이 보여준 거야. 누구한테? 나한테. 일본인 문인 나한테 했는데 이렇게 말했어. 소국의 천안선비 세상에 납섰다가 장안 구경하였대요. 맨 처음 이 전승산의 대사를 보세요. 쉬직규 유명턴이 빠른 제주 일생 처음 보았으니 이거 뭐야. 장안 기별이 장안 구경이 바로 상대 화자의 글짓기를 보고 한 감탄이잖아요. 그러면 이 소국의 천안선비는 뭐야? 자기를 낮춰 부르는 거잖아. 내가 오늘 구경 왔다가 정말 멋진 광경을 봤다. 네가 글 쓴 걸 봤다. 이 얘기잖아요. 됐죠? 그래서 소국의 천안선비가 바로 스스로를 낮춘 말. 일본 문인이었던 거야. 자, 그 다음 없다 하고 그 다음 어디로 나가더니 또다시 들어와서 필담은 끝났어 거의. 또다시 들어와서 아롱보에 보자기에 무엇을 싸고 삼목괴 괴짝 상자라는 뜻입니다. 상자에 무엇을 넣어 이마에 손을 얹고 엎드려 드리거늘. 이마에 손을 얹는다는 표현은 종종 나오는데요. 둘 중에 하나입니다. 이마에 손을 올리는 경우가 두 개밖에 없어요. 하나, 이거. 누군가를 기다릴 때. 오나 안 오나. 이거까지 있으니까 무슨 나는 자연인 같아. 파수꾼 같아. 이거. 아니면 이거. 이마에 손이 올라가는 경우 두 개. 누군가를 기다리거나 높은 분께 바치거나 둘 중에 하나인데 여기서는 후자. 바치는 걸 선택하면 됩니다. 이마에 손을 얹고 엎드려 드리거늘. 자, 계속 가볼까요? 받아놓고 화자가 받았어요. 피봉 보니 겉봉투를 보니까 봉한 위에 쓰였으되 돼 이러면서 넘어가요. 뭐라고 써있는지 볼까요? 각색대단 3단이요. 뭔지 모르겠는데요. 넘어가. 뭔가 있겠지. 아 이건 알겠다. 40냥 은자로다. 43냥이죠? 어휴 디테일하다. 43냥 은자로다. 뭐야 전승산이 뭐 갖고 왔어. 돈하고 뭔가 갖고 왔대. 자, 그 다음 화자의 심리가 직접 나오네요. 놀랍고 기분 좋나? 아니요. 어이없어. 마음에 안 들었나 봐요. 왜 그러지? 돈이 부족했나? 종이에 써서 배대. 다시 필담이 시작됩니다. 이렇게 말해요. 그대 비록 외국이나 선비의 몸으로서 은하를 갖다가서 글값을 주려하니 그 뜻은 감격하나 의에 크게 가하지 않아 못 받고 도로 주니 허물하지 말쩌다 하고 끝나네요. 이제 눈치챘죠? 뭔 얘기인지 바로 문제 풀어보세요. 12번. 풀리나 안 풀리나. 이게 최근 고전시 중에 가장 정답률이 낮은 문제입니다. 다 고르셨죠? 자, 고르셔야 돼요. 야, 솔직히 답 알려줬잖아. 안 고르면, 아까 티나게 좀 강조했잖아. 그러면 답은 다 골랐을 테고, 그러면 선비로서의 예법은 어디 있었던 걸까? 마지막. 돈 안 받고 의의 상한이 돈은 안 받겠다. 여기가 선비의 예법이었던 거죠. 그렇게 번짓을 찾으라는 거였어요. 다 골랐죠? 답 4번인 거는 더 말씀 안 드려도 되죠? 나머지도 다 맞다는 걸 확인하시면 됩니다. 4번만 틀렸죠? 같은 사람이 아니라 다른 존재입니다. 대화 상황인 걸 눈치챘어야 되고 맨 처음에 했던 게 전승산, 그 다음에 그걸 받은 게 나라고 했으니까 화자, 그럼 전승산이 일본인 문인 이렇게 해야 이제 해석이 됩니다. 자, 재미난 거 한번 풀어봤어요. 오늘까지가 일단 독서 문학에 대한 수능 초심이라고 해서 문제 유형 패턴들을 한번 본 겁니다. 자, 이게 제가 특별히 어려운 걸 갖고 왔나요 하면 맞아요. 예, 여태까지 나왔던 지문들 중에
이거 너무한 거 아니야 하는 것들을 먼저 갖고 와서 보여드렸어요. 근데 이거는 여러분들을 고통 주려고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을 겁주려는 게 아니에요. 아무리 어려워도 솔직히 나랑은 90% 정답률, 80% 정답률 인문 철학 지문 안 볼 거야. 그건 니들이 하면 돼. 근데 이런 것들은 왜 이런 것들만 왜 갖고 와요 하면 어렵든 쉽든 원리는 같다는 겁니다. 이제 여러분들이 기출을 이제 또 계속 풀면서 다양한 문제들 만나게 될 건데 어차피 출제 패턴, 평가하는 출제 패턴은 좀 고정되어 있어요. 그래서 좀 다양하게 한번 접해 본 겁니다. 자, 그래서 오늘까지는 이제 유형을 보는데 집중했고요. 우리 다음 주부터는 이제 3월부터는 수능 중심 시리즈가 시작되는데 이때부터는 이제 각 테마별로 심도 있는 글을 이해하기 위한 과정이 시작될 거예요. 구조 당연히 보긴 볼 거야. 근데 이제 여태까지 했던 말밖에 없어요. 새로운 이론이나 구조는 없습니다.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래요. 패턴이. 그래서 이 구조에 덧붙여서 정말로 이 어려운 글들을 돌파할 수 있는 나의 사고력 그리고 지적 기반들을 기르는 것들을 할 테니까 잘하면 되는데 자 이런 지적 기반 말이 좋아 지적 기반 이제 배경 지식 말하는 거잖아. 이걸 어떻게 쌓으라고 해 평가원이 기출하고 수능 특강 보라고 하잖아. 예, 다음 주부터는 수능 특강에 있는 주제가 나온 기출을 볼 거야. 수능 특강 안 봐? 그거 왜 안 봐요? 니들이 봐. 수능 특강은 나랑 분석하지 않을 겁니다. 내신 때는 할 거야. 내신 때 그게 범위에 들어가니까 그건 해줄 건데, 여러분들이 그래서 개인적으로 수능 특강 거기다 사지 않았네? 학교에 사라고 하지 않아? 갖고 와도 좋아요. 갖고 와도 좋고, 제가 거기다가 목차에다 이제 써드릴 거야. 요 주제는 수능 특강 몇 쪽에 있는 그 지문 주제랑 겹치는 거임이라고 알려줄 거예요. 그러면, 이게 요 지식이 합쳐지면 확장돼서 그 내용이 여러분들이 시험에 나온다면 아주 편하게 풀 수 있을 겁니다. 그 과정을 이제 하나하나 시작할 거예요. 꽤 긴 여정입니다. 그리고 그 중간에 내신 준비하신 분들로 내신도 같이 하기 때문에 또 도움이 돼요. 어차피 수능 특강 내용을 다루는 거기 때문에 수능 특강 자체 지문을 보진 않지만 그래서 과제가 하나 더 늘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수능 특강 연계 지문을 저랑 같이 볼 건데 그러면 그 연계 지문에 관련된 올해 수능 특강은 님들이 추가 과제로 푸는 거예요. 이건 또 다음 주에 안내해 드릴게요. 됐죠? 이제 많이 봐야지. 경제 어려운 건 올해 재미난 거 많더라. 여러분들 조졌어요. 기술에 비트코인 있더라고요. 비트코인을 사러 갈까요? 이 비트코인은 이미 2015년에 나온 적이 있습니다. 기출로. 그 수능 특강이 아니라 평가원 기출로 나온 적이 있어요. 근데 올해 또 나왔더라고요. 그거 말고도 시사성을 띠는 꽤 재미난 지문들이 많고 경제 지문들이 단조로운 수요 공급 패턴에서 벗어나서 환율 혹은 유동성, 탄력성 이런 지문들로 또 구성되어 있더라고요. 경제 지문 올해 좀 힘이 들어간 게 보입니다. 올해 경제 지문도 꼼꼼히 잘 해놔야 될 텐데 다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지식이 될 테니까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이렇게 오늘 준비한 6지문 다 끝나서 딱 끝내면 참 서로 좋겠지만 여러분들이 너무 아쉬워할 것 같아서 저도 그 꼴은 너무 안타까울 것 같아서 저기 보시면 22쪽으로 잠깐 와볼래요? 다들 표정들이 오셨군요. 네, 목 차이는 없지만 심화독해라고 하나 더 넣어놨습니다. 요거 재밌을 것 같지 않습니까? 찬중아 벌써 설레지 않습니까? 22쪽 자기야. 우리 공부한 거 하나만 훈련해 보자고요. 이거 22년 얼마 안 된 겁니다. 22년 6평이에요 이게. 요게 정답률이 왜 갖고 왔냐? 뭔가 좀 아쉬워서 20%짜리 문제예요 요게. 물론 최고 기록은 아니야. 최고 기록은 19%가 계세요. 저기 우리 옛날에 했어. 서양 우주론 그 회통 그거 있잖아. 그 형이상학 그거. 그게 19%고요. 얘가 2등입니다. 얘가 20%입니다. 자, 근데 19%나 20%나 뭘 의미하죠? 풀어서 맞춘 존재는 없다는 뜻입니다. 찍어서 맞춘 존재밖에 없다는 통계적 결론이에요. 하지만 오늘 우리는 그래도 여태까지 공부한 게 있는데 오늘 맞춰보는 사람이 되고 싶어서요. 자, 몇 번 문제가 20%냐? 25번 문제가 바로 20%예요. 참고로 미리 기출을 좀 풀어보신 분은 오히려 좀 알고 있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워낙 최근 기출이고 워낙 유명한 거라서 PCR 검사에 대한 이 형광탐침 지문입니다. 그래서 자, 오늘 이거까지 하고 갈 건데 기억해봐요. 과학기술 지문은 출제 원리가 교과서에 떡하니 바뀌어 있고요. 노골적으로 이런 평가원 지문들은 그걸 따라갑니다. 2개밖에 없어요. 출제 원리가. 하나, 과정이요. 과정 단계를 알아야 돼요. 이 지문은 철저하게 처음에 대놓고 과정을 연달아 주면서 서로 다른 과정을 구분하라고 돼요. 옛날 과정 문제는 우리가 뭐
개미 길찾기 그런 거 했을 때 알았겠지만 이렇게 과정을 설명해주면 이렇게 바꿔놓고 맞냐 틀리냐 요거를 판정하는 문제 위주였다면 요즘에는 이렇게 안 나옵니다. 대부분 진화했기 때문에 과정이 이렇게 있으면 요거는 가과정, 이거는 다른 과정, 이 두 개를 비교하라는 문제가 나옵니다. 그래서 과정 비교예요. 그래서 두 가지 과정으로 분화될 때가 올 거예요. 읽다 보면 거기서 두 가지군, 과정이 각각 다르군. 어디가 결정적으로 다른 거지? 거의 똑같아 보여요. 하나가 달라요. 그거 찾으면 답이 하나 맞출 수 있고요. 그 아래는 과정 말고 출제 원리 하나 더 뭐 있냐? 관계입니다. 관계. 비례, 반비례요. 미리 힌트 줄게요. CT값이라는 값을 줍니다. 이 값이 다른 값이랑 무슨 관계인지 안다면 마지막 문제 그 20%를 찍지 않고 풀어서도 맞출 수 있습니다. 자, 요거 시간 제가 드려볼 테니까 트라이 해봅시다. 하고 갑시다. 야, 언젠가 풀 기출이야, 이거 언젠가 풀 건데 오늘 풀어보자고요. 이 사람이 기대를 했다가 이제 기대가 무너지면 더 실망감이 크거든. 근데 자네 표정이 딱 그 표정이라서. 아, 주여가 그래? 전중 씨 그렇습니까? 괜찮아? 자, 편한 마음으로 하세요. 어차피 틀리는 게 정상인 문제구나 호호하고 풀면 오히려 편하지 않습니까? 근데 한번 해봐요. 시간 네 문제니까 7분 30초 드릴게요. 자, 오늘 마지막 문제입니다. 여기다가 명찰을 하나 달고 다녀야겠어. 부상 사유를 써놓고 다녀야 돼. 왠지는 알죠. 이게 너무 사람들이 너무 착해서 너무 걱정도 해주니까 사실은 이제 정상적인 인간이라면 감동해야 되는데 너무 번거롭네요. 이거 좀 바라고 다니는 게. 자, 시간 더 드리면 10분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10분은 넘었네요 이미. 끝나고 나서 저번 주에 낸 책 잘 가져가세요. 아직 안 찾아간 책들도 더 있긴 합니다. 그 전전주 거 옛날 거는 안 가져가신 분들 좀 있는데 혹시 필요하시면 와서 가져가세요. 이거 모아놓으면 기분 좋아. 자기가 공부한 흔적을 객관적 구체적으로 본다는 거는 꽤 기분 좋은 일입니다. 그래서 3학년 때 공부한 거 한번 모아놔 봐요. 뭐 이감 하시는 분은 이감도 같이 모아놓고 다시 볼 일은 없어도 갖고 있는 건 좋습니다. 자신감이 생기거든요. 자, 더 떠들 말이 없어요. 이제 마무리해야 돼요. 같이 봅시다. 이거를 내가 지문 분석을 하기에는 지금 적합한 시간도 아니고 사실 상태가 제가 지금 위해서 막 이렇게 하기가 힘드니까 제가 주요 골자 구조부터 구두로 좀 설명을 드려볼게요. 최선을 다해서 잘 한번 보고 두려워하지 말아야 됩니다. 뭘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는 거냐면 다시 보는 걸 두려워하면 안 돼요. 문제 풀 때요? 아니 그건 당연하고 이 시간이 끝나고요. 2번 봐야 돼요. 이해가 안 되면 3번 봐야 돼요. 당연히 4번, 5번 볼 수 있습니다. 봐도 돼요. 그래도 모르겠어요. 그러면 어떻게 했냐? 난 외웠어요 그냥. 물론 이건 영어 얘기야. 국어는 웬만한 건 이해가 되던데. 이해가 안 되는 말 있으면 될 때까지 보는 게 맞습니다. 오늘 마침 또 독서 지문이 그렇게 어렵지 않고 독서로는 여러분들 실수한 거 있으면 다시 봐야 돼요. 요거는 이해 못 하신 분들 꽤 있을 텐데 이해할 때까지 봐야 됩니다. 진짜 이걸 다 외운다는 생각으로. 그러면 보입니다. 이 문장 하나하나가 빛이 나요. 여기서 이렇게 작동했구만. 이게 이것 때문에 써있구만. 그게 보여야 여러분들이 제대로 그 지문을 공부한 겁니다. 최근 기출이기 때문에 더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최근 기출은 정말로 중요합니다. 자, 같이 볼게요. PCR 얘기했는데요. 기술 지문이잖아. 과학 지문이면서 기술 지문인데 기술 지문은 시작할 때 항상 뭐부터 찾고 가라고 했어요. 무조건 처음에 제시되는 거.
목표요. 그 기술의 목표를 잡고 가야 읽을 수 있습니다. 안 그러고 읽으면요. 뒤에 있는 정보가 아무 의미 없는 나열이에요. 자, 버거킹 1001 정부 청사 가로수길 2번 세브란스 병원. 뭐 하는 거예요, 선생님? 코로나 확진자 동선 이라고 생각하고 들으면 버거킹 가셨다가 저 버스 타셨다가 청사 갔다가 거기서 뭐 연락 와서 병원으로 넘어갔구만. 이렇게 됩니다. 기술의 목적을 안다는 거는 뒤에 나열된 정보들이 뭘 향해 달려가고 있는지를 볼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꼭 잡고 가야 돼요. 못 잡았는데요. 다시 찾아. 다시 읽으면 돼요. 두 번째 줄에 있었습니다. 무조건 초반에 줘요. 어려운 지문일수록. 열을 아는 DNA가 염기서열을 아는 DNA가 첫 줄 끝부분부터 봐야겠네요. 첫 줄 끝부분. 염기서열을 아는 DNA가 이렇게 DNA라고 안 했어. 염기서열을 아는 DNA가 한 분자라도 있으면 이게 목표입니다. 다량으로 증폭할 수 있는 다량 증폭이 바로 이 PCR 기술의 목표입니다. 그러면 아래에 있는 과정들이 왜 이런 짓이 일어나나요? 왜 이걸 설명했나요? 하면 증폭하기 위해라는 걸로 생각하고 읽으면 정렬이 됩니다. 계속 더 가볼게요. 근데 지금 제가 좀 다시 읽으면서 강조한 거 조건이 있었어요. 염기서열을 아는 DNA가 한 분자라도 있으면 조건이잖아 이게. 이런 조건들은 문제 내거나 실제로 있고요. 다른 말을 이해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자, 계속 가볼게요. PCR은 이 기술은 주형 DNA, 프라이머, DNA 중합효소, 4종의 뉴클레오타이드가 필요하다. 그러니까 이 네 가지가 바로 PCR을 구성하는 부품이라고 봐도 되겠죠. 각각의 부품이 증폭을 향해 어떻게 가고 있는지 보자고요. 주형 DNA랑 처음부터 설명하죠. 시로로부터 추출하여 PCR에서 DNA 나왔다. 증폭의 바탕. 여기가 보이면 돼요. 주형 DNA 그럼 증폭 바탕이구만. 굉장히 추상적인 말입니다. 근데 그냥 가요. 증폭이 바탕이 되는 이중가닥 DNA래요. 자, 증폭의 바탕이야 얘가. 이중으로 되어 있는 거래요. 계속 주형 DNA에서 나왔다. 증폭하고자 하는 부위. 세상에서 제일 중요한 부위. 뭐죠? 그걸 표적 DNA를 한대요. 바탕이 되는 게 이 주형 DNA인데 그중에 증폭하려는 게 표적 DNA구나. 표적 DNA 증폭하려고 하는 거구나. 그 다음 프라이머는 표적 DNA 증폭하려는 거 그거의 일부분과 자 여기다 체크해 볼래요? 동일한 염기 서열로 이루어진 짧은 단일 가닥 DNA. 단일 가닥 DNA예요. 짧대요. 자, 지금 아까 맨 처음에 나왔던 그 조건의 이유가 밝혀진 순간이에요. 아까 봐봐요. 두 번째 줄. 염기 서열을 아는 DNA가 한 분자라도 있으면 왜 알았어야 될까? 바로 이 프라이머가 표적 DNA 일부분과 동일한 염기 서열로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그런 거였어요. 프라이머는 내가 표적으로 산 DNA랑 동일한 염기 서열이 된다. 그래서 내가 목표한 거에 대한 염기 서열을 알고 있어야 된다는 이유는 프라이머를 똑같은 염기 서열로 맞추기 위한 거였구나 라고 이해된다면 이 글이 조금 더 잘 풀리게 됩니다. 자, 계속 가볼게. 짧은 DNA 가닥으로 2종의 프라이머가 표적 DNA 시작과 끝에 각각 결합한다. 표적 DNA 처음과 끝에 붙는 게 프라이머군. 여기까지. 그 다음 DNA 중합효소는 DNA를 복제하는데 복제? 증폭이랑 똑같은 말 아닌가요? 사실상 증가나 복제나 복제하는데 단일 가닥 DNA의 각 염기 서열에 대응하는 뉴클레오타이드를 순서로 결합시켜 이중 가닥 DNA를 생성한다. 자, 다 필요 없어요. 단일 가닥 DNA를 DNA 각 염기 서열에 대응하는 저거를 결합시켜서 이중 가닥 DNA를 생성한대요. 단일 가닥에 대응하는 걸 붙여서 이중 가닥을 만들어준다. 자, 여기까지가 이게 PCR 과정이 돼요. 굉장히 추상적이에요. 그래서 아래에 조금 더 도와줍니다. 이 문단 가볼게요. 방금 했던 얘기를 한 번 더 해요. PCR 과정은 우선 열을 가해 이중가닥의 DNA. 자, 이중가닥 DNA 나왔으면 여러분들 이제 이걸 뭐라고 생각해야 돼? 위에 있던 말. 주형 DNA. 아까 주형 DNA 시작할 때 이중가닥 DNA라며. 걔네요. 걔한테 열을 가하는 거구나. 이렇게 연결해 줘야 돼요. 이거를 단일 가닥으로 분리하는 걸로 시작된다. 시작한대요. 과정의 시작이야. 그 다음, 이후 각각의 단일 가닥 DNA에 프라이머가 결합해. 어디에 결합한지 아까 설명했습니다. 앞뒤에 결합해야 돼요. 그리고 조건도 있었어요. 동일한 염기 서열로 앞뒤에 붙이는 거야.
아까 앞에 있던 거랑 정보가 합쳐지는 겁니다. 계속 DNA 중업 효소에 의해 복제되어 이중가닥 DNA가 생긴다. 자, 아까 DNA 중합 효소 뭐 하는지 기억나시죠? 단일 가닥 DNA에 대응하는 걸 뉴클레오드가 붙여서 이중가닥 DNA 만든다고 했잖아요. 이렇게 되는 거였네요. 이제 완성돼야 되거든요. 나는 게놈 뭐 DNA 그림을 그릴 줄 몰라. 뭐 인터넷 찾아보니까 뭐 이런 거 있더라고. 나 몰라 이런 거. 두 가닥이야. 이 두 가닥. 이 주형 DNA. 열을 가해. 호이. 두 가닥, 단일 가닥 두 개가 된대요. 여기다가 뭐 프라이머가 앞뒤로 붙는데요. 그런가 봐. 그리고 DNA 중합효소 마지막에 이것들에 대응하는 걸 해서 단일 가닥을 이중 가닥으로 만든대요. 호이 됐네요. 요게 이렇게 됐네요. 됐죠? 복제된 거잖아. 증폭된 거잖아. 거기까지 읽었으면 풀게끔 해줘요. 이렇게까지만 읽으면. 이 그림이 실제 그림이 뭔지 궁금하시면 찾아보세요. 못 그리겠더라. 그 다음 이제 이걸 이해했는지 여러분들한테 확인합니다. 다음 문장 읽어볼게요. 다음 문장. 일정 시간 동안 진행되는 이러한 DNA 복제 과정이 한 사이클을 이루며 사이클마다 표적 DNA 양은 2배씩 증가한다. 너무 당연한 얘기. 이해한 사람한테는 너무 당연한 얘기. 자, 한 바퀴 더 돌면 어떻게 되죠? 똑같은 과정이 또 일어나죠. 이중 가닥이잖아, 이번엔 얘들이. 얘들이 다시 단일 가닥이 탁탁 되겠죠. 똑같이 붙겠죠. 그리고 뉴클레오드인가 뭔가 붙여서 이중 가닥으로 만들겠죠. 오, 두 개가 네 개가 됐네요. 이런 식으로 2배씩 늘어나는 거네요. 됐죠? 복제 증폭 가능한 거죠. 자, 여기까지고요. 근데 요거는 이제 기본 과정이고요. 진짜 과정은 이 PCR 과정을 두 개로 나눠줍니다. 정확히는 PCR 이거를 확인할 수 있는 전통적 PCR과 실시간 PCR을 나눠요. 이 두 개 차이 물어볼 수 있죠. 근데 요거는 너무 간단했어요. 전통적 PCR은 어디에 결합시킨대요? 이 확인하기 위한 형광물질을. 저기 써 있어요. 이 문단 마지막 줄이요. 최종 산물에 형광물질 결합시켜 증폭 여부 확인. 자, 여기는 최종 산물에. 근데 그러면 실시간 PCR은 최종으로 나온 DNA 이 마지막에 나온 거에다 결합하는 게 아니라 다른 방식으로 결합하나 봐요. 근데 여기서 꼬아요. 정보가 다시 과정이 두 개로 분류되고 요게 여러분들이 가장 어려워했던 실시간 PCR의 두 가지 방법. 바로 뭐였냐? 이중가닥 특이염료. 특이염료라고 할게 그냥. 이게 기억이죠. 기억 맞지? 그리고 형광 표시 탐측. 표시 탐측. 요게 니은. 이 두 개도 구분해 줬어야 됐어요. 그리고 요게 가장 어려웠습니다. 요걸 여러분들이 많이 들렸어요. 자, 근데 결국에는 지금 보세요. PCR은 증폭의 기술이었고 증폭의 과정은 지금 저기서 끝났어요. 아까 했죠. 이번에는 뭐냐? PCR 과정이 아니야. PCR 과정이 아니라 증폭된 유전자를 확인하는 과정이에요. 확인을 클래식하게 하냐? 실시간으로 확인하냐? 확인에 대한 얘기입니다. 그럼 여기도 어디 주목해서 봐야 돼요? 확인하는 데 주목해서 보는 거야. 아까 우리가 증폭, 프라이머 그런 것들은 증폭에 주목해서 봤다면 이번 실시간은 확인, DNA가 존재하는지 여부, 증폭됐는지를 확인하는 거기 때문에 확인이라는 포인트를 맞춰서 보면 답을 고르게 해줍니다. 두 개의 차이점은 뭘까요? 네, 이 색을 확인하는 게 형광물질인데 형광물질이 어떻게 나타나는지 그 부분에서 차이가 하나 있습니다. 자, 여기 볼게요. 3문단에서요. 넘어온 3문단에서 기억 밑줄 보이시죠? 이중가닥 DNA 특이염료 거기 그냥 읽을게 바로 나오거든요. 기억, 이중가닥 DNA 특이염료는 이중가닥 DNA에 결합하여 어디 결합한대? 이중가닥 DNA에 결합한대요. 발색하는 형광물질 여기네요. 새로 생성된 이중가닥 표적 DNA에 결합하여 발색. 됐을까요? 새로 생성된 이중가닥이 결합한대요. 처음에 있었던 거에 결합하는 게 아니라 새롭게 복제돼서 만들어진 거에 결합하기 때문에 증폭이 되면 새롭게 만들어진 여기가 발색돼서 지금 늘어나고 있네 라고 확인할 수 있다가 바로 요거였어요. 됐죠? 어디에 결합한대? 이중가닥 DNA. 자, 근데 니은은 완전 다르죠. 니은이 어려운데요. 보세요. 얘는 뭐 어디에 붙는데 다 읽기는 힘드니까 니은 밑줄에서 약간 그 사문단이죠. 니은이 있는 사문단에서 위에서 네 번째 줄 와보세요. 와 마찬가지로 표적 DNA에 결합한다. 프라이머와 마찬가지로 표적 DNA 결합한대. 좀만 더. 이후 DNA 중합효소에 이중가닥 DNA가 형성되는 과정. 자, 아까 걔는
중화표소에 의해 이중가닥 DNA 결합하는 게 특이 염료였다면 이번 표시 탐침은 그 과정 중에 탐침은 표적 DNA와의 결합이 끊어지고 분해된대요. 응? 두 번째 거 표시 탐침은 끊어진다고? 분해된다고? 떨어져 나간다고? 그러면 색이 나온대요. 됐죠? 얘는 결합해서, 얘는 떨어져 나와서 색이 나온다. 그래서 확인할 수 있다. 확인 방법이 여기가 달랐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과정이었어요. 과정을 잘게 분류해요. 약간 크게 봤을 때는 PCR 검사 과정이 프라이머를 통해서 설명한 거고요. PCR을 확인하기 위한 과정이 이렇게 세부적으로 들어간 거야. 그러니까 과정을 그냥 때려 박은 거야. 헷갈려라 이 자식들아 하면서 구조를 보면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좀 간악했어. 자, 근데 여기서 끝내도 참 어려웠을 텐데 멈출 줄 몰라요. 이 자식은 갑자기 CT라는 걸 꺼내요. 볼게요. 이거랑 비교하면 돼요. G 같네. CT와 DNA 농도의 관계를 물어봅니다. 자, 이건 제대로 읽었으면 알 수 있는데 CT가 뭔지 정확히 읽어야 돼요. 헷갈렸으면 23쪽에 두 번째 줄 보세요. 발색도에 도달하는데 필요한 표적 DNA 미안 어디 갔냐? 미안. 세 번째 줄이다. 23쪽 세 번째 줄 끝부분 표적 DNA를 검출했다고 판단하는 발색도에 도달하는데 소요된 사이클을 CT 값이다. CT는 검출했다고. 네가 목표한 성분 지금 나온 것 같아. 복제해 보니까 많다야, 있었다야 라고 검출했다고 판단하는 발색도에 그 정도 색깔에 도달하는데 필요한 사이클. 이게 CT래요. 요 색깔이 나오면 있는 걸로 취급하겠다는데 거기까지 가는데 몇 바퀴 돌아야 되냐가 CT 값이래요. 사이클 값이야. 자, 물어볼게요. DNA 농도는 발색도와 비례한다고 하면서 시작해요. 25쪽 첫 줄에 있었어요. 농도가 지날수록 당연한 얘기지. 2배씩 늘어나니까 초기값이 클수록 더 빨리 2배씩 느는 거니까 더 빨리 원했던 색이 나오겠죠. 자, 물어볼게요. DNA 농도와 CT 값은 무슨 관계예요, 그럼? 비례, 반비례? 반비례가 나와야 돼요. 반비례. 그게 20번 문제야, 얘들아. 뭔 소리야. 처음에 많으면 빨리 원하는 색깔이 도달하잖아. 사이클을 많이 돌아야 돼? 덜 돌아도 돼? 이 값이 크면 덜 돌아도 되잖아. 농도가 높을수록 사이클은 조금만 돌아도 돼? 사이클 값을 CT라고 한다? CT는 낮아도 돼. 높으면 낮다. 낮으면 많이 돌려야 되니까 높다. 둘이 반비례인 거 캐치했냐 이거예요. 직접 알려준 비례는 쉬워요. 이 두 개 비례가 당연한 얘기지. 이건 앞에서 설명한 거니까. 숨겨진 관계인 이 반비례까지 읽었으면 마지막 문제 풀 수 있습니다. 자, 문제 풀고 갈게요. 시간이 22번 문제 선지 1번 22번 문제 선지 1번 이종의 프라이머 각각의 염기서열과 정확히 일치하는 염기서열을 주형 DNA에서 찾을 수 없다. 말이 안 돼요. 이게 바로 첫 번째 그렇게 깔아놨던 조건 그리고 프라이머가 붙는 동일한 염기서열 그 미스테리를 풀어야 1번이 적절하지 않다가 나와요. 아까 처음에 좀 강조드리고 설명드렸잖아요. 동일한 염기서열을 알아야 가능하다고 조건 나왔고요. 왜 그런지까지 설명해줬죠. 프라이머가 동일한 염기서열을 붙여줘야 되니까. 그 표적 DNA. 됐죠? 표적 DNA는 어디에 있는 거래? 주형 DNA에 있는 거래. 그걸 종합하면 1번이 틀린 얘기죠. 찾아야 됩니다. 찾아야만 할 수 있어요. PCR을. 됐을까? 1번 답. 자, 23번 기억 니은. 이건 정해져 있어요. 확인할 때 둘이 무슨 차이가 있나요? 얘는 붙어서 얘는 떨어져서 어딨죠? 2번 넘어가 되겠죠? 지금 정답이 34%짜리 지금 풀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원리는 똑같아. 원리는 같아. 과정 구분했냐? 24번 PCR을 이용하려 하는데 적절한 것을 골라달라는데 이것도 자 선지 4번 일단 이건 볼게요. 자 요거까지 많이 설명드릴 수 없겠네. 실시간 PCR로 건진한 검사할 때 표적 DNA의 연기서열이 알려져 있어야 감염 여부를 분석할 수 있겠군. 너무 당연한 얘기입니다. 표적 DNA, 내가 목표한 DNA가 증폭 관련 DNA 연기서열이 알려져 있어야 뭐가 가능해? 증폭이 그래야 가능하다고 했잖아. 그래야 검사를 할 거 아니에요. 4번은 너무 당연한 얘기입니다. 이 글의 처음 조건을 읽었다면 4번은 뭐야 똑같은 거 또 나왔네? 당연한 얘기하고 있어 하고 그냥 고르는 거예요.
자, 이제 문제 25번. 김찬중 씨 아주 잘했어요. 잘했어. A, B라는 두 개의 시료가 있대요. 근데 보기 2로 바로 올게요. A가 B보다 농도가 높다. 자, 가봅시다. A가 B보다 농도가 높으면 DNA 증가량은 당연히 누가 더 커요? 처음 값이 더 큰 A가 더 크겠죠. 4 곱하기 2가 커요. 4 곱하기 2 했을 때 커지는 게 커요. 2 곱하기 2 하는 게 커져요. 당연히 초기 값이 큰 게 증가량이 곱하기 했을 때 더 크죠. 굳이 안 써도 되죠, 이 정도 수학은. 나 보세요. 이 나 때문에 다들 고민하셨을 텐데 실시간 PCR에서 CT값의 발색도는, 자 이거 낚시야. 잘 봐. CT값이래요. A도 CT값 도달했고요. B도 CT값일 때 둘의 발색도는 어떠냐 이거야. 같아야지 얘들아. CT가 뭔데? 검출됐다고 판단하는 발색도야. 우리가 목표한 이 정도의 밝기가 나와야 되는데 얘 이 정도 색깔 나왔다. 그 사이클이 CT. 근데 둘 다 그 정도 사이클 돌렸대요. 뭐야? 둘이 발색도는 검출됐다고 판단하는 발색도로 동일하다. 이렇게 나와야죠. 이런 거죠. 여러분들 코 쑤셔 가잖아요. 그게 PCR이잖아. 코 쑤셔. 가져. 이걸 이제 해서 PCR 돌리는 거야. 그러니까 표적 DNA가 그때 뭐겠어? 코로나겠지. 코로나 DNA를 염기서를 알고 있었어. 그래서 처음엔 못했어. 코로나 염기서를 발견한 다음에 PCR이 시작된 거야. 그리고 여러분들 코에서 파낸 거기서 이제 해서 PCR 돌려서 반복시켜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진짜 극단적으로 색이 10 정도의 밝기가 나오면 얘는 그러면 코로나 있는 거다라고 하고 돌려요. 그리고 돌려보니까 한 몇 바퀴 CT값 돌려보니까 아이고 있네, 색깔이 있네, 감염 확정되셨습니다 하고 문자 보내주는 거라고. 그런 거였어요. 근데 둘 다 목표한 색이 나왔다. 목표한 색인 10이 나왔다는 뜻이지. 그래서 이 B는 나는 같다가 나와야 돼요. 손 이해했어요? 그러면 훌륭해요. 마지막은 대놓고 물어보죠. CT와 DNA 농도는 뭐해요? 반비례죠. 그러면 A가 더 농도가 높으니 조금만 돌려도 되죠? 작겠군. 답 2번입니다. 정말로 풀 수 없을 것 같아요. 정말로 이걸 푸는 게 불가능할 것 같아요. 통계는 말해요. 불가능하다고. 아무도 푼 사람이 없다고. 근데 돼야 돼요. 할 수 있어요. 충분히. 오늘 모의고사 볼 거죠? 자, 7시 반에 시작할 때니까 자, 간식 드실 분은 드시고 쉬셨다가 7시 반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2간 마지막이에요. 시즌 1. 다음 2간 필요하신 분은 이제 말씀드릴 건데 이게 중간고사, 기말고사 기간 때는 안 나와요. 내신 준비하라고. 그래서 저 내신 때문에 이거 못할 것 같은데 어떻게 해요? 하면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어차피 안 나옵니다. 자, 시즌 1 마지막 2간 시청하신 분 가져가시고 저번 주 낸체 가져가실 분들도 역시 가져가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입니다.